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일본의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하는 무사, 유명한 무사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그러니까 일본에서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전국시대라고 하죠. 일본 내에서 내전이 아주 치열한 그 시기에 태어났던 그 검객, 칼을 쓰는 검객, 유명한 검객. 일본에서는 이 검의 성인이다 이렇게 추앙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도 유명해서 영화, 만화, 소설로 굉장히 많이 나온 인물이죠. 아침부터 왜 이렇게 또 미야모토 무사시 검객 이야기를 하나 하실 건데, 이 미야모토 무사시가 20대 때 가장 전성기 때 이 전국에 그 당시에 일본 전국에, 일본에는 무사들이 많았으니까요. 아주 최고급의 무사들과 진검승부, 목숨을 건 승부죠. 진짜 칼을 들고 60여 차례 승부를 벌여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그래서 검성까지 불리는데, 패하면 안 되는 거죠. 패하면 죽는 거니까. 패하면 대부분 죽는 거로 봐야 되니까요. 그 대결을 60여 차례, 1대1로 벌인 적도 있고, 수십 명과 벌인 적도 있고, 그 대결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 이상 이제 상대할 상대가 없어서 이제 검을 이렇게 대결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고, 이제는 검에 대한 이 자신의 도를 완성하는 그런 수행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래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미야모토 무사시가 그 당시에 남긴 말, 자기가 나중에는 그 책도 씁니다. 오륜서라고 하는 자기 검법에 대한 책, 또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관 이런 것을 하는데, 미야모토 무사시의 유명한 말 중에 지금 싸우는 적이 마지막 적이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승부하는 진검승부는 지금 싸우는 이 적이 마지막인 거죠. 지금 죽으면 끝이니까 목숨을 건 싸움에서 다음은 없다, 이 얘기죠. 이런 말을 남겼는데, 우리가 흔히 검사를 이 칼을 쓰는 검객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특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그런 데에 대한 수사 의지를 갖고 있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 주로 특수부죠. 특수부 검사들의 미야모토 무사시 얘기를 흔히 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 검사가 정말 한 방에 급소를 찔러서 끝내지 않으면 자기가 오히려 당하는 거죠. 자기가 죽는 거죠. 이 권력의 시퍼런 권력 앞에서 그 권력의 약점을 찌르기 위해서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미야모토 무사시도 그랬답니다. 이 칼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 아닙니까? 칼이 빨라서 칼이 지나간 것을 당하는 상대가 느끼지 못할 정도다. 그런 얘기들을 흔히 합니다. 그럴 정도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그 권력자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쾌속이라고 하죠. 빠른 속도로 가장 중요한 압수수색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치워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또 오히려 검사가 당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야모토 무사시와 윤석열, 이렇게 제가 썸네일을 뽑아봤는데, 이 미야모토 무사시도 결국 상대할 적이 없어서, 상대가 없어서 이제 그 칼을 놓습니다. 지난 1년의 문재인 정부의 전국을 보면 윤석열을 상대할 검객은 없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을 상대하기 위해서 내세운 대표적인 대표 선수가 조국 추미애였죠. 조국은 칼집에서 칼을 빼보지도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추미애는 뭔가 한다고 했는데 윤석열의 팔뚝에 조그만한 끓긴 자국 정도 낼 정도로 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추미애는 쓰러지면서 여러 가지 시도 인용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남기는데, 이게 전혀 감동이 와닿지가 않으니까 별로 머릿속에 남아있지도 않아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육사 시인의 시도 인용을 하고 산산조각이 났다고도 하고요. 또 어제는 그날이 꼭 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럴 겁니다. 전혀 별로 와닿지도 않고요. 중요한 건 두 명의 대표 선수가 모두 쓰러지면서 사실은
어느 도장 깨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야모토 무사시도 이제 한 도장의 대표 선수와 싸우고 그 도장을 이제 의미 없는 걸로 만들죠. 근데 도장의 총주인, 지금으로 치면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았죠.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음 대표 선수는 누구로 낼 거냐? 지금 이게 관심입니다. 도대체 윤석열을 상대할 문재인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검객은 누구냐라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젠 도저히 윤석열을 상대해서는 뭐 안 되겠다. 미야모토 무사시가 도장 깨기를 할 때도 그 도장의 주인은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뭐 옛날에는 뛰어난 검객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당장 뭐 검을 쓰는 이런 상대는 아니죠. 보통 도장의 주인들은 이제 화해를 청하게 됩니다. 자기가 졌을 경우에 그게 이제 무릎을 꿇는 거죠. 항복을 하는 거죠. 화해를 청하고 이제는 대화 국면으로 바뀌는 겁니다. 목숨을 건 진금 승부는 하지 않는 거죠. 또 진정한 검객은 이 미야모토 무사시나 윤석열 같은 검객은 상대가 되지 않으면 칼을 뽑지 않죠. 이제 대화 국면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대표를 지난 26일 오후에 만났다고 합니다. 뭐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경질이 되는 거고요. 법무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이 국민을 전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뭐 장관 4~5명, 또 청와대도 비서실장부터 해서 김상조 정책실장까지 이 대대적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문제는 바꾸고 난 다음에 윤석열을 상대할 상대는 누구냐 이제 이야기인데 비서실장에는 양정철이 거론이 되고 있고 법무부 장관에는 박범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인사청문회 때 윤석열 인사청문회 때 다 나온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범계는 윤석열과 맞대응을 했었죠. 그래서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고 예전부터 윤석열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와 양정철을 내세우는 이유는 이제는 대화로 풀어가자라는 뜻이죠. 실질적으로는 항복이다. 졌다. 이제는 대화로 풀어가자. 체면은 세워더할라. 이 얘기입니다. 뭐 윤석열이 뭐 주로 진검승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칼을 뽑아야 될 이유는 없죠. 당분간은 대화의 국면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박범계는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하죠. 나이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평소에는 뭐 형이라고도 부르고 근데 지난 국정감사에서 뭐 자세 바로 고쳐 앉아라고 해서 윤석열 총장이 의원님은 뭐 예전에는 저한테 안 그러셨는데 왜 그러냐는 이야기를 해서 뭐 주변이 좀 웃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양정철도 과거부터 윤석열에 대해서 이 정치권으로 들어올 생각이 없느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이게 인사청문회 때 이미 윤석열 총장이 그 당시에 밝혔던 내용들이죠. 그 이후에도 이렇게 만남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간혹 기사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대화의 국면으로 갈 것이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1년 전에 이 결정을 했었어야 하죠. 그런데 이 결정을 하는데 1년이 걸린 셈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피를 흘리고 이 국정은 혼란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국면이 바뀌었는데 자, 문제는 박범계 양정철을 내세우면 그러면 이제 진검승부는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어제 밝혔죠. 그 소송에 대해서 자기 징계에 대한 소송,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준비에 철저히 하겠다. 그 뜻은 오는 다 내년 7월까지의 자기 임기를 다 마치겠다. 윤석열이 자기의 임기를 다 마치겠다라고 결의를 한 것은 실제 내용은 뭐 검찰총장실에 앉아서 그냥 시간만 때우겠다는 게 아니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원전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이죠.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진검승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릎을 꿇었으니까 일단 당분간은 대화 국면으로 가자. 또 윤석열을 상대할 수 있는 검객이 나타날 때까지 지금은 뭐 내세울 검객도 없어요.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내세우는 쪽쪽 지금 상대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국면인데 오늘 공수처장 아마 추천위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2명을 선정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권에서 지금 후보로 낸 2사람을 보건대 또 그런 사람으로 선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여권의 뜻을 보건대 윤석열을 상대할 검객을 뽑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판사 출신이라든지 변호사 출신 또 검사들도 이 공수처의 검사들도 판사나 검사 경력이 없는 사람도 뽑겠다 이런 의도니까 이 맞상대를 해서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과 진검승부를 할 사람들로 뽑는 게 아니고 소극적으로 공수처가 설립이 돼도 야당이 굉장히 시간을 끌고 막아서겠지만 결국은 설립이 될 겁니다. 돼도 윤석열을 공격하기보다는 지금 윤석열 검찰이 하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들, 원전이나 라임 옵티머스 수사를 공수처로 가져와서 뭉개는 일을 하겠다. 이쪽에 아마 무게가 실린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 다음, 이런 상태에서 이제 대통령이 사실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런 대대적인 인사 조치로 무릎을 꿇고 이제는 뭐 협상 국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리 국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국면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얼토당토 않은 몇몇 사람이 나서서 윤석열 탄핵을 얘기하고 있어요.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뭐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라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그 다음 또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면서 탄핵을 추진을 하고 나섰습니다.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윤석열을 향해서 어설픈 경거망동을 계속한다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탄핵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두관, 황운하, 최강욱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의 상대가 안 된다 정도가 아니고 검을 줄 줄도 모르는 수준입니다. 지금 윤석열을 겨냥한 검의 이름이 탄핵인데 탄핵의 그 내용이 내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내는 게 소위 지난번 행정법원의 심판에서 윤석열 검찰에서 판사 문건 작성한 것은 부적절하다. 하지만 이게 법에 위반되는지는 본안 심리에서 다퉈볼 문제다. 정직 2개월에 해당하는 벌도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부적절하긴 했지만 그 건을 가지고 지금 탄핵 운운하는데 그건 칼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게 칼이 되는지 윤석열과 자기가 상대가 되는지 이런 판단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더 중요한 건 김두관, 황운하, 최강욱은 지금 모두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조사를 받아야 하거나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강욱은 아시다시피 조국 자녀에 대해서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것, 황운하는 송철호 울산시장 사건의 직접 당사자입니다. 당시에 경찰청장으로서 그 사건을 진두지휘한 사람이죠. 김두관은 동양대 최성해 총장에게 정경심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고 해야 되나요? 압박을 했. 그 부분에 의해서 수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보기엔 자기 자신들 안전도 지키기 힘든 사람들이 윤석열과 대결해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비명을 지르는 거죠. 자기들 살겠다고 그냥 비명 지르는 것의 수준에 불과하다. 애초에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게임은 일단 일단락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무릎을 꿇음으로써 그 다음에 전체 장관과 청와대 비서실장부터를 교체함으로써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화의 국면으로 일단은 가자라는 시그널을 보냈고 윤석열 총장은 거기에 대해서 내년 7월까지의 임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겠다라는 것을 밝힌 겁니다. 다시 충돌되는 지점은 원전 수사, 라임 옵티머스, 송철호 이 수사들이 이제 그 칼끝이 청와대를 정조준하게 될 때 다시 어쩔 수 없는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미야모토 무사시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아침부터 제가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검찰과의 대결 국면에 대한 흐름 한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